Good morning. We've talked the whole night through. Good morning. Good morning to you. 안녕하세요. 영화 컨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에단입니다. 여러분은 고전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보고만 있어도 눈호강한다는 말이 절로 나올 듯한 요즘 영화들에 비하면 고전 영화는 다소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가끔씩은 고전 영화만의 클래식한 느낌이 떠올라 옛날 영화를 찾게 되는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런 아날로그 감성이 듬뿍 담긴 고전 영화 한 편을 소개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시대를 넘은 명작 사랑은 비를 타고입니다. 1952년에 개봉한 사랑은 비를 타고는 무성 영화가 인기를 끌던 1920년대 후반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유성 영화의 등장으로 인해 생겨난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그려낸 뮤지컬 영화인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해당 영화의 매력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화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앞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입부원으로 들어오신 두 분이 패널로 함께 해주시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들어온 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포켓몬스터 민용을 닮아서 민영이고요. 네, 앞으로 정말 열심히 야무지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용을 닮으셨군요. 민용.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들어온 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옥수수를 좋아해서 닉네임을 콘으로 설정을 했고요. 지금 좀 많이 떨리는데 한번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수수 부황작물 좋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르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프랑스고 한번 가보고 싶어서 봉주르에서 주르를 따와서 주르가 되었습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그런 비하인드가. 네. 아이고. 네, 패널분들 소개를 하였으니 이제 명작 토파보기 사랑은 비를 타고 1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명작 토파보기 1부는 영화의 초반부와 중반부, 후반부의 줄거리를 나누어 살펴보고 각각의 장면과 연출, 그리고 영화 속 등장하는 인물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누며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이 영화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셨다면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가 정말 워낙 명작으로 알려진 영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왠지 너무 명작일수록 이렇게 약간 쉽게 손이 안 가는 그런 느낌도 가끔 맞아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봐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면서 미뤄왔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본 건 그래서 올해였어요. 이제 제가 막학기를 사실 얼마 전에 마치고 이제 대학생활을 마쳤는데 근데 그래서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 기말 시험이 될지도 모를 그런 기말 시험이 끝나자마자 당일날 이제 상암동에 있는 영상자료원에서 이 영화를 상영한다고 해서 바로 맞아요, 달려갔죠. 맞아요. 네네. 달려가서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근데 약간 작은 곳에서 상영을 했는가 좌석이 제가 구석에 앉았는데 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네. 이거 괜찮을까 싶었는데 딱 영화가 스크린에서 시작되고 또 음악이 흘러나오고 점점 빠져들다 보니까 마치 이제 주인공이 빗속에서도 다 괜찮다. 다 좋다 한 것처럼 저도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와. 그만큼 영화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또 사실 이 영화가 좀 사운드가 여러모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이제 뮤지컬 영화이기도 하고 또 약간 유성 영화의 초창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운드의 여러 가지 측면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좀 그런 극장 시설에서 처음 만나봤던 게 좀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이기도 하고 원래. 네, 그러면은 코님은 어떻게 이 영화를 보시게 됐나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워낙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고등학생 때 저는 집에서 이제 구매를 직접 해가지고 오. 집에서 봤다가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에다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저도 한번 극장 가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언젠간 또 영상 자료에서 한번 할 텐데 그때 그러니까요. 한번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건 진짜 극장에서 보면 좋은 영화라고 느꼈거든요. 저는 근데 이 영화를 저도 이제 하도 막 명작이다 이러다 보니까 좀 손이 안 가게 됐던 그런 작품이었는데 항상 막 대학교 수업 교양 강의 이런 데에서 나오던 그 명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한번 보게 됐는데 확실히 왜 그 영화 역사상에 남는 그런 작품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진짜 왜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이 시간이
한 70 몇 년이 됐는데도 맞아요. 맞아요. 오래됐죠. 그죠. 그랬는데도 사랑받는 모습을 보고 진짜 저도 명작이라고 느꼈고 재밌게 봤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민용님은 네. 전 솔직히 그 싱잉 인 더 레인 노래만 알고 영화는 잘 몰랐었는데 에다님의 강력 추천으로 이번에 처음 보게 됐어요. 네. 아유. 근데 진짜 그동안 왜 안 봤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 또 이 영화가 고전 영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솔직히 완성도에 있어서 약간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 뛰어넘었고 영상미도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괜히 추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실 사랑은 비를 타고는 아직까지도 최고의 뮤지컬 영화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화, 특히 뮤지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제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랑은 비를 타고의 초반부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영화는 시사회에 등장하는 돈과 리나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사회가 끝난 후 파티장으로 이동하던 돈은 극성 팬들에게 휩싸이게 되고 그들 무리해서 도망치던 그가 우연히 캐시의 차에 올라타면서 두 주인공이 처음 만나게 됩니다. 한편 파티장에서는 유성영화 데모가 짧게 상영되지만 파티의 참여자들은 유성영화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시큰둥해하는 것까지가 초반부 줄거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영화 초반부에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가 다들 있으셨나요? 주르님? 저는 일단 맨 처음에 주인공 돈 씨가 돈 씨. 막 자기가 계속 뭐 명예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자기 약간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극단 생활에 힘들었던 그 때를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네. 자기가 말하는 대사랑 회상 장면이 좀 대비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할리우드 화려한 이면에 숨은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약간 풍자극이라는 그런 평가도 좀 있어서 그냥 초반부터 이런 풍자의 성격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웃픈 장면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맞아요. 말로는 되게 그냥 탄탄하게 성공가도를 이렇게 걸어왔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과거가 좀 많이 힘들었고 좀 그렇죠. 약간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장면들 굳이 이렇게 배치하는 게 좀 이런 화려한 이면에 있는 상처들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가 또 이 인물에 더 이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민용님은 혹시 어떠셨어요? 저는 그 돈이랑 코즈모랑 같이 악기 연주하면서 춤추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너무 유쾌하기도 하고 되게 춤을 쫀득하게 잘 춘다. 쫀득하게.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코즈모 캐릭터가 진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한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그쵸. 코즈모 귀여워요. 맞아. 그렇잖아요. 귀여워요. 그렇죠. 되게 약간 촐싹대긴 하는데 귀여운 면도 있었어요. 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시사회에서 그 리나와 돈이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그 리나가 말을 자꾸 하려고 하면 그 돈이 자꾸 가르치잖아요. 맞아요. 저 처음에는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약간 들었거든요. 심하게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 후에 리나 목소리가 나오고 음. 조금은 돈의 행동이 납득이 됐다. 아, 바로 납득됐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뭔가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는데 뭔가 들을수록 중독성 있는 목소리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배우가 목소리가 되게 좋대요. 노래도 잘 맞아요, 부르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연기했다고 하는데 와. 어쨌든 되게 좀 특이한 목소리긴 하죠. 저는 또 사실은 이 돈이 처음에 스턴트로 이제 이 할리우드에 본격적으로 입문할 때 그쵸. 되게 위험천만한 스턴트 상황을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그럴 그쵸. 때 비행기 타면서 막 건물에 그냥 들어가기 박살 나고 진짜 대박이었어요. 네, 그 오토바이 음. 타고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물로 그냥 뛰어드는 거기서 그냥 거의 톰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에서 하듯이 이번에 또 신작에서도 그쵸. 그랬거든요. 그 아, 절벽에서 맞아요. 오토바이 타고 절벽 끝까지 달리다가 이제 떨어져서 그대로 네. 활강하는 장면인데 거의 이건 톰 크루즈보다도 더한 그런 액션을 그쵸. 그리고 실제로 산 것 같은데 스턴트가 영화에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딱 그 그런 게- 아날로그 액션. 맞아요. 그때는 또 안전장치도 되게 미흡했을 시절일 텐데 지금보다 그런 거리 와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유성 영화 짧게 상영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좀 안 좋은 반응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장면도 좀 인상이 깊었거든요. 어, 약간 영화사적인 부분이랑 좀 맞닿아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흥미로웠고 시대를 앞서 나가는 건 항상 좀 배척을 받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영화에 대한 영화라는 평가도 많은데 그런 특징들이 잘 드러난 것 같아요. 그쵸.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게 좀 항상 힘들다. 음.
그러면은 이제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 4명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분씩 인물 소개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주인공 돈 락 우드 씨를 주인공을 이렇게 네. 가져가시네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예. 네. 일단 돈 씨는요. 진 켈리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인데요. 영화의 중심 주인공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스턴트맨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리나와 함께 스타 배우가 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분 연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마 탭댄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미친 너무, 발놀림. 제가 현란했죠. 너무 현란하더라고요. 진짜 파워풀하고. 근데 이 진 켈리 분이 원래 이제 댄서 출신의 배우라고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역량이 보여진 것 같고 원래 이분이 파워풀한 그 춤선이 되게 특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정말 탭댄스로 잘 드러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캐시 셀든을 소개해 볼 텐데요. 캐시 셀든은 여기서 연극 배우이자 배우 지망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고 목소리가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녀는 돈과의 로맨스가 생기게 되고 영화 쪽에서는 재능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되고 또 캐시는 유성영화라는 새로운 흐름의 영화를 나타내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 실제 배우인 데비 레이널즈는 영화를 찍을 당시에 19살로 굉장히 신이었다고 진짜 합니다. 어렵구나. 진짜? 네. 19살. 근데 되게 신인 안 같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능숙하게 연기를 해서 전 되게 좋은 배우다 이랬는데 네. 근데 또 그만큼 사실 이 진 켈리 연습을- 감독한테 많이 많이 혼났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연습사정이. 결과물이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는 리나 라먼트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리나 라먼트는 그 무성 영화의 대스타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외모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성격이 굉장히 거만하고 좋지 않는 인물로 그려져요. 그리고 또 그녀의 가장 큰 특징은 발성과 목소리의 톤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좋지 않죠. 네,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유성 영화가 나타나면서 어쩔 수 없이 영화계에서 이제 퇴장하게 될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신 캐시와 좀 반대되는 인물로 무성 영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깝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뭔가 가끔씩은 좀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근데 또 좀 안타까우면 또 왠지 모르게 있는 그런 배역이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인공 돈의 단짝 친구이자 동료 코즈모 브라운이 있잖아요. 좀 음악적인 역량을 발휘하는데 영화에서 이제 무성 영화 시절에는 촬영 현장에 배경음을 연주하기도 하고 또 피아노도 잘 치고 춤도 잘 치고 막 그쵸, 여러 그쵸. 가지 맞아요. 돈에게 도움을 많이 주면서 진짜 다재다능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코즈모가 막 슬랩스틱 코미디를 이렇게 선보이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고 저도.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좀 안쓰럽기도 하는 되게 막 가학적이다라고까지 느껴지는 정도였는데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런 퍼포먼스가. 네, 그럼 이 영화가 돈과 캐시의 로맨스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만큼 두 인물의 첫 만남 장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다들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처음에 그 캐시의 차에 그 올라타게 되는 돈의 모습이 너무 현실성이 없다. 진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그치만-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하죠. 맞아요. 그렇지만 영화니까 둘의 만남이 그걸 좀 감안하고 보면 영화같이 좀 아름답게 그려진 것 같고 맞아. 동시에 그 영화 속에서 돈이 정말 훌륭한 스턴트맨 생활을 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막 지나가는 차 위에 맞아요, 올라타고 맞아요. 막 트램까지 올라타가지고 갑자기 액션 영화를 방불케 하는 맞아요. 그런 장면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민용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마지막에 사랑에 빠지는 그 주인공들의 첫인상은 항상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혐오 관계라고 하죠. 시작이. 네. 그거 좋죠. 네, 시작이 좋아요. 현관이었지만 네, 마지막에는 항상 그렇게 된다. 네, 이게 약간 진부함도 있지만 이제 진부한 이유가 있죠. 재밌으니까. 맞아요. 네. 로맨스 공식이죠. 익숙한 게 맛있죠. 그렇죠. 네? 클래식. 저도 민용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이 진짜 로맨스의 시작,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작이 이제 현관.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너무 재밌어요. 네. 이게 이제 고전적인 소재긴 하지만 역시 이제 로맨스, 이게 약간 로맨스 코미디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맞아요. 그런 장르에서는 역시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좀 그 치고받는 재미가 있어야지 있어야죠. 네, 그쵸. 텐션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티격태격. 맞아요. 처음부터 너무 좋으면 약간 그쵸. 흥미가 떨어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딱 좋았습니다.
저는 또 그 유명 스타인 돈을 옆에 두고 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이런 당돌한 캐시의 모습이 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각자 캐시였다면 아,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음.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주루님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예의를 차렸어야 되지 않나. 아, 너무 예의 없었다. 너무 약간 남 감정 생각 안 하고 아. 너 혹시 T냐? 약간 아.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캐시처럼 말을 못 할 것 같고요. 그렇게는 말은 못 하고 음. 생각은 그렇게. 그런데 이제 이 모습에 돈이 이제 반하지 않았을까. 나한테 이런 여자는 처음이다. 오. 고전적인 대사. 누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루님한테 반한 적이 있나요? 저는 예의 있게 차야죠. 그래요? 예. 그래서 현관이 되지 못해.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민용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돈처럼 유명한 사람들 만나면 되게 굳는 편이라 가지고 저도. 네, 약간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음.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당돌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했겠다 싶었죠. 그렇겠네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럴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쵸. 너무 진짜 톱스타니까. 그쵸, 그쵸. 주눅이 맞아요. 들 수밖에 없고. 그럼 콘님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도 민용님이랑 마찬가지로 좀 많이 음. 굳는 스타일이어서 굳으시군요. 네. 뜻입니다. 네. 다 돌들. 돌이 근데 됐네. 이제 운전을 하던 중이었잖아요, 캐시가. 음. 그래서 좀 사고를 안 내려고 아. 오히려 정면만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오. 살아야죠. 그렇죠. 그쵸.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캐시가 멀티도 잘 되네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말을 다 역시. 그렇게 받아주는. 네. 저도 좀 짜증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근데 말을 이렇게 당돌하게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래요. 굳는 사람인 것 같아요. 4명 다 네. 4명들로. 굳는 사람들이랑 못했을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일단은 좀 내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경찰관 있었을 때. 바로 내려. 좀 너무 짜증이 났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하죠. 맞아요. 스타든 뭐든 음. 갑자기 위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쩌라. 그러니까 네. 사고 날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 사랑은 비를 타고 초반부 줄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초반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니 앞으로의 돈과 캐시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콘님, 중반부의 줄거리는 어떻게 되죠? 네, 중반부에서는 돈과 캐시가 오해를 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유성 영화인 재즈싱어의 흥행 소식은 영화 업계를 뒤흔드는데요. 돈의 차기작 역시 이를 견제하여 유성 영화로 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촬영은 순탄치 않은데요. 처음 유성 영화를 제작하는 배우와 스태프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리나의 숨길 수 없는 목소리와 영화의 음향 문제는 시사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돼요. 결국 돈은 자신감을 잃고 시리에 빠지게 되면서 영화 중반부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반부에 흥미로웠던 장면이나 연출이나 설정이 있었는지 혹시 민용님 어떤 게 있으셨나요? 저는 그 돈과 리나가 되게 애틋한 연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서로한테 막 가시돋친 말을 내뱉는 장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지금의 관점에서는 진짜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이게 무성 영화 시절이라서 가능했지 않았나. 딱 맞아요. 그때만 가능했던 그런 이런 것 같아요. 웃긴 그쵸. 장면. 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코스모가 그 배경음을 치다가 이제 유성 영화가 제작이 되면서 영화의 음악 담당으로 승진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즈모라는 인물에 좀 마음이 많이 가서 그런지 이 장면이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코즈모가 좀 자신의 다재다능한 그런 재능을 펼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인상 깊었어요. 그 캐릭터의 애정이 많이 이제 쏠리셨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되게 진짜 능력이 많은 친구인데 이제 친구에 가려져서 맞아요. 되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웃겼거든요. 그 처음으로 돈과 리나의 영화가 유성 영화로 이제 제작돼가지고 처음 이제 시사회로 선보였을 때 되게 처음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다 보니까 그쵸, 맞아요. 그 소리 같은 거에 오류들이 막 극장에 상영되는데 나오잖아요. 맞아요. 막 진주 목걸이 소리 촥촥촥 소리도 나고 막 마이크에서 멀어지면 막 소리 안 났다가 가까워지면 네, 다시 맞아요. 나고 맞아요. 막 그게 있잖아요. 약간 오디오가 밀려가지고 음. 막 남자 목소리에 이제 여자 목소리 나오고 여자가 말할 때 이제 남자 목소리 그렇게 중첩되는 막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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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막 여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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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거 대화한 게 오히려 웃겼어요. 네, 그러니까 웃기더라고요. 진짜 그 장면 보면 약간 바빌론 많이 생각났던 것 같긴 해요. 맞아 맞아. 저 바빌론인데 그런 장면이 아예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거의 비슷했어요. 맞아요. 진짜로. 거의 맞아요. 흡사? 진짜 네.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음, 그런 음. 생각을 했고요.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건 이제 돈하고 코즈모가
탭댄스를 하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남는데요. 그 발음 교실에서 발음 연습하다가 이제 맞아요. 탭댄스 막 추잖아요. 둘이서 쌍으로 추는데 쌍으로 추죠. 그쵸? 쌍으로. 무슨 한 몸인 것처럼 추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 칼군무 맞아요. 정말. 그쵸? 네. 너무 와. 칼군무라서 진짜 그런 안무가 돋보였던 장면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롱테이크들이 음. 많았잖아요. 그쵸, 맞아요. 진짜 연습을 많이 했을 것 같고 와 이게 엔진 하면은 이제 아찔하죠. 네, 와. 아찔하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남자 주인공 돈이 또 차기작을 찍는 장면이나 빈 스튜디오에서 돈과 캐시가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을 통해서 당대의 할리우드 영화 제작 시스템과 환경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이런 건 어떻게 보셨는지 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당대 할리우드 제작 시스템이 정말 대단했다. 이런 걸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한 공간에서 한 스튜디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영화를 이렇게 진짜 공장에서 제품 찍어대듯이 이렇게 한 게 이렇게 다시 보니까 세상 진짜 대단했구나. 또 그쵸. 사람들도 고생을 정말 많이 했을 것 같고 맞아요. 혹사도 많이 당했을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세트장에서 막 네. 약간 세레나데를 불러주잖아요. 막 좋아한다고 네네네. 막 아. 이야기를 맞아요. 노래한 장면 있잖아요. 적절한 세팅이 된 그죠. 그런 그 상황. 공간. 거기가 진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이 시스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혹사를 좀 당했겠구나. 그리고 영화 초반에 그 스턴트맨이 영화 찍다가 죽었나요? 죽었는데 죽진 않았죠. 기절? 기절했죠. 아 기절? 왜 죽이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기절하니까 바로 교체시켜서 그냥 무슨 상품 바꾸듯이. 맞아요. 그쵸. 그 그러네. 장면이 떠올라서 좀 뭔가 아름다우면서도 그 뒤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희생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같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콘님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돈이 차기작을 찍는 장면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여주는데 그 무성 영화 시절에는 이제 소리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 다른 장면을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있는 그 여러 개의 세트장을 동시에 활용해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점이 영화 속에도 반영된 것 같았고 또 그게 좀 많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할 수가 없는 그쵸. 제작 환경이다 그때만 보니까. 가능했던. 근데 진짜 효율적인 시스템이었던 것 그래서 같아요. 정말 효율적이면서도 진짜 찍어내는 거죠. 맞아요. 그냥. 그래서 아. 완전 공장 같은 그런 공장이요. 뭔가 좀 슬프네요. 안타깝네요. 네. 민용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솔직히 다른 분들이랑 비슷하게 본 것 같은데 진짜 할리우드 그 시스템이 와 정말 이게 자본의 맛이구나 자본의 그런 맛. 것도 그쵸. 느꼈고 네. 그 스튜디오를 테마도 다 다르게 막 음. 이것저것 찍어내고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와서 옛날 시스템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네, 싶었어요. 맞아요. 지금의 이런 영화 시스템이 있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또 희생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유성 영화 촬영을 위해서 이제 동시 녹음을 처음 시도하는 장면에서는 또 재밌는 포인트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요소들이 있는지 주루님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저는 진짜 이 부분에 코믹 포인트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너무 웃겼는데 막 뭐 마이크 풀숲에 달았다가 가슴 쪽에 달았다가 다시 어깨에 달았다가 막 난리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웃겼고 그다음에 막 그 부스 안에서 리나 배우가 대사하는 게 이제 소리로 들리는데 고개 움직이는 고개 방향에 따라서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맞아. 맞아요. 이런 게 깨알 유머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웃기면서도 슬픈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되게 웃겼어요. 네, 되게 진짜 그죠? 이거 코미디도 많이 맞아요. 들어있는 영화 같아요. 근데 웃음 타율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맞아요. 고전 영화인데도 많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돈이 리나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씬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사를 읊어야 되는데 돈이 유성 영화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사랑해요라는 말만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쵸.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최악의 고백이지 않나. 이런 고백 받아보셨나요? 아니 받아본 적은 없지만 좀 최악. 별로였다. 하지만 받아보고 싶지 않은 고백. 그쵸.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용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장이 들어와서 마이크 줄인지 모르고 막 이런 거 바닥에 두냐 위험하다 이러면서 막 잡아당기잖아요. 네. 그래서 리나 갑자기 막 꽈당 넘어지고 맞아. 알고 보니까 그게 리나의 마이크 줄로 그쵸. 연결돼. 그리고 또 촬영도 중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맞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미 그러니까요. 들어갈 때부터 이미 안 되는데 맞아요. 안 되는데 이미 계속 NG 엄청난 상태였는데 그러니까요. 들어와서 네. 그 장면이 진짜 유일한 리나의 스턴트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 맞네요. 되게 아팠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요. 네.
네, 함께 살펴본 장면처럼 영화 안에는 기존의 방식에서 변화하고 있는 할리우드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한 영화인들 또한 여러 고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때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노력이 되게 추가적으로 많이 요구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에도 나왔다시피 배우들한테는 뭐 발성 연습, 목소리 톤 이런 새로운 노력들이 되게 많이 요구됐고 그쵸. 촬영 현장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막 마이크 어디에 숨겨놓고 저기에 숨겨놓고 음. 이렇게 되게 노력했지만 또 완성물에서는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네. 하지만 모두가 다 처음이어서 다 혼란스러웠고 또 그런 실패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맞죠.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아, 그게 또 와우. 여기서도 적용되는 갑자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명언이네요. 명언 제조기. 명언이네요. 영어 수집가입니다. 네. 저는 약간 가장 많이 보였던 변화 그리고 다른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 영화사 다른 작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배우들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발성 연습도 해야 되고 대사도 외워야 되고 이제 없던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 영화라는 작품 안에서 어쨌든 보여지는 게 배우다 보니까 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한 많은 배우들이 이제 많이 저물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소재로 한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 배우들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한때는 되게 찬란했던 시절을 보였던 배우들이 이렇게 맞아요. 도태돼서 대중의 외면을 받는 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 같은데 또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흐름에 어쩔 수 없는 그렇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아마 대본이랑 그 작가의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맞아요. 대한 역시 대본팀이시다 보니까 이 대본의 그 중요함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영화 제작 시간도 전에는 막 같이 촬영을 막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소리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한 장면만 찍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영화 제작 시간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더 신경 쓸 거리들이 엄청나게 진짜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오디오도 들어가야 되니까 싱크도 맞춰야 되고 후시도금도 따야 되고 진짜 너무 일들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영화의 중반부까지 살펴보니 과연 돈과 그의 동료들은 유성영화 제작이라는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슬픔에 빠진 돈의 시무룩한 표정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용님, 이어서 후반부 줄거리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후반부에는 돈과 그의 동료들이 영화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의논하며 전개됩니다. 캐시와 코즈모는 기존 영화를 뮤지컬 영화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그렇게 수정된 영화는 성공을 거둡니다. 한편 영화와 다른 리나의 목소리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은 그녀가 노래를 부를 것을 요구하는데요. 결국 리나는 캐시를 뒤에 세워두고 립싱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돈과 그의 동료들은 커튼을 들어 올리면서 관객들에게 진짜 목소리의 주인인 캐시를 소개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캐시, 돈 두 사람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후반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아쉬웠던 점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콘님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스토리가 좀 진부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그 후반부에 굉장히 한 15분 정도 뮤지컬 장면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있죠. 네, 그게 조금 물론 볼거리가 화려해서 그쵸. 좋기도 했지만 시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 좀 길었죠. 네, 늘어지는 느낌을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장면이 진짜 갑자기 삽입된 듯한 좀 그쵸. 전체적인 맞아요. 작품의 톤과 그거에 좀 튀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좀 난해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뭔가 굳이 이제 해석해 보자면 좀 화려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면에 있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풍자하는 것 같은데 뭐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성에 대한 것들든지 그랬던 것 같은데 왜 굳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갑자기 이런 장면을 넣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진 켈리 이 주인공이자 감독이 실제로 브로드웨이에서 좀 이런 생활들을 했었대요. 네, 그래서 좀 자신의 경험담,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신이 느껴왔던 것들, 깨달았던 것들을 장면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어쩌면 이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끼워 넣었나요? 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대중적인 것들 이런 것들 넣다가 이런 장면도 넣으면서 그냥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한 당했네요. 그런 것지 음.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약간 그 너무 기니까 맞아요. 길어서 약간 지루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음. 미술이나 안무만큼은 정말 음. 최고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돈과 캐시, 코즈모 이렇게 세 명이서 굿모닝 부르면서 아, 맞아요. 댄스 추는 아. 장면이 있거든요. 음. 거기 진짜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너무 좋죠. 네. 너무 기분이 들떴어요. 그거 맞아요. 보니까. 노래도 너무 경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캐시의 그 까랑까랑한 음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진짜 돋보였던 노래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앞선 탭댄스와 마찬가지로 세 사람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그 조합이 좋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것도 공을 많이 들였을 거예요. 연습 와. 많이 했을 거고 이것도 틀리면 다시 가야 되죠. 한 명이라도 틀리면. 원테이크니까. 네. 네. 아. 민용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주르님이랑 똑같아요. 저도 돈이랑 캐시 그리고 코즈모가 셋이 그 춤춘 그 음. 장면. 특히 우비를 이용해서 춘 안무가 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맞아. 귀여웠어. 네. 진짜 귀여웠어요. 너무 귀엽고 그리고 그 셋이 그냥 보기만 해도 뭔가 웃음이 나오는 조합? 음. 그런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캐시를 데려다 준 후 돈이 비 내리는 길거리에서 댄스를 추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제 Singing in the Rain을 부르면서 맞아요. 이 장면이 진짜 영화사의 길이 남을 최고의 장면 중 하나라고 이렇게 유명한데 다들 이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근데 사실 진짜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자 하이라이트라고 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거를 노래는 항상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음. 처음부터 끝까지 장면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가장 저는 눈에 띄었던 게 짐 켈리가 지형지물을 진짜 잘 이용하고 아. 환경도 잘 맞아요. 이용한다. 그 비가 오니까 물장구를 치고, 근데 뭐 배수구에서 물 떨어진 거 막 거기 맞다가 맞아. 뭐 우산 펼쳤다 접었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센스 있다고 느꼈고 그런 것들이 이걸 더 장면을 풍부하게 만들어줘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용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 노래가 워낙 명곡이기도 하고 또 빗소리에 탭댄스 소리까지 합쳐지니까 분위기가 너무 경쾌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까지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돈이 비를 너무 잘 즐기지 않나요? 되게 너무 맞아요. 행복해 맞아요. 보이고 엄청 행복해 보여요. 네. 사실 전 가끔 그렇게 비 오는 날에 비를 맞아보고 싶은데 맞아요. 오, 그럼 나중에 비올 때 음. Singing in the Rain 부르면서 좋은데요, 좋은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대리만족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못 하는데 네. 그죠. 해주니까. 코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장면이 아닌가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그 사랑에 빠진 돈의 표정이 조금 과하지 않나. 아하. 약간 느끼했었는데. 아까 느끼한 아 느끼했나요? 약간 느끼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음. 이제 춤을 추는 돈의 모습을 보고 저런 표정이 전혀 과한 게 아니구나 음.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그게 크레인 쇼트로 촬영이 됐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뒤로 빠지면서 카메라와 돈이 같이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이 음. 들었는데 맞아요. 오. 그 느낌도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카메라 감독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크레인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보면서 알았는데 역시 기술이 대단했군요. 역시 기술이 최고입니다. 할리우드. 네, 저는 또 이 장면이 진짜 저도 좋았는데 되게 약간 장면의 시작과 끝이 자연스러워서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실 뮤지컬 영화가 가끔은 나 이제 노래 부를 거야 하면서 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오글거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장면만큼은 도입과 퇴장이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누비두 막 이러면서 이제 흥얼거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Singing in the Rain 부른 건데. 오케이. 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를 시작하는 것도 이런 것도 자연스러웠고 이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제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맞아요. 머쓱하게 하면서 퇴장하면서 시퀀스가 종료되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고 오글거리지도 않고 되게 그냥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확실히 명장면인 데는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는 이유가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네. 무성 영화와 유성 영화 과도기에 놓인 등장 인물들의 상황과 입장 역시 눈에 띄게 변하는 점이 흥미로웠던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가는 캐릭터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저부터 말해보자면 제가 앞에도 언급을 하긴 했는데 저는 코즈모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코즈모가 처음에 등장하면서 좀 돈과 리나에 비해 환영을 받지 못하면서 시작을 해서 그런지 맞아요. 자꾸 저는 코즈모가 눈에 밟혔어요. 그래서 음. 근데 이제 유성 영화가 등장을 하면서 코즈모가 자신의 역할을 좀 제대로 부여받게 됐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또 코즈모가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활약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이 정도면 월급을 올려서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월급 월급 인상. 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럼 또 좀 마음에 가는 캐릭터가 있으시나요? 저는 리나가 좀
마음에 가는 것 같거든요. 그 캐릭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맞아요.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약간 리나라는 캐릭터가 좀 아쉽게 그 모든 캐릭터 중에서 가장 아쉽게 표현이 돼서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워낙 두 주인공 돈과 캐시의 사랑을 좀 돈독하게 해주기 위한 그냥 그런 장치로 약간 소모되는 그쵸? 듯한 장치로 소모된 맞아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움도 가고 아쉬움도 많이 남고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이 인물이 더 입체적으로 그려졌으면 그러니까요. 영화가 맞아요. 훨씬 더 풍성해졌을 텐데 맞아요. 너무 단편적으로 그냥 둘의 사랑의 방해 요소 이렇게만 그려지는 게 그쵸. 약간 안타까웠습니다. 민영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캐시 캐릭터가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오, 사실 막 그렇게 큰 이유는 없고 그냥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보다 보니까 되게 사랑스럽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사랑스럽죠. 볼매. 맞아요, 볼매. 진짜 되게 당찬 모습이 이상형이세요? 사랑스러웠어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맞아요. 페이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고 해서 네. 저도 주인공에 걸맞는 인물이 아니었나. 잘된 생각이 캐스팅이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캐시를 뒤에 두고 노래를 부르는 리나의 모습이 참 재밌었던 것 같은데 이 장면을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이제 리나는 되게 무대에서 진짜 천진난만하게 손동작도 막 어떻게 하면서 즐겁게 부르는 모습이 한편으로 약간 킹받기도 한데 킹 받는다. 근데 너무 신나게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미소가 지어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되게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앞으로 펼쳐진 일은 그냥 꿈에도 모른 채 막 이렇게 부르는 모습이 그렇죠. 제가 다 수치스러운데 지금. 좀 수치스러운 면도 네, 있죠. 맞아요. 네. 민용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 줄을 잡아당기면서 커튼을 들어 올리잖아요. 마지막에 돈이랑 맞아요. 그 코즈모랑 사장이랑. 네. 근데 이게 약간 클리셰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겠지. 근데 어. 진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짜로. 맞아요. 그냥 너무 신나 네, 보였어요. 근데 또 맞아. 맞아요. 힘차게 막 당기는데 너무 신나 보이고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네. 맞아, 그래서 맞아. 저까지 약간 보기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보기 힘들죠. 저도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하자면 네. 약간 급마무리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약간 좀 급하게 마무리되는 감이 좀 있었고 왜냐면 그냥 세 명이서 쑥덕거리더니 그렇게 커튼 들어 올리고 행복한 마무리. 약간 이게 조금 너무 진부하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리나는 갑자기 호련히 사라져버리고 네. 어디로 간지도 너무 모르고. 불쌍한데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코믹한 부분이 강조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약간 마음 편히 웃지 못하는 거는 그 리나라는 한 사람의 몰락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라서 맞아요. 조금 슬펐고요. 슬펐군요. 네, 할리우드- 리나한테 이입하셔서. 그죠? 저 왜 이렇게 리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닌데 네. 약간 할리우드의 혼란을 풍자한 오픈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픈 장면. 네. 맞아요. 콘님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나가 정말 무슨 캐시의 로봇이라도 된 마냥 너무 말을 이렇게 따라하는 게 조금 웃음이 나기도 했고 그쵸, 저도 그쵸. 슬프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립싱크를 하면서 이제 리나가 막 표정 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천연덕스럽고 자연스러워서 리나가 괜히 그 무성 영화의 대스타가 아니었나. 맞네요.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 그거 아무나 못하는데. 그러네요. 네, 이렇게 1부에서는 패널분들과 함께 사랑은 비를 타고의 주요 내용과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서로의 감상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영화의 제작 비하인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외부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부와 마찬가지로 2부도 흥미롭고 알찬 이야기들로 꽉 채웠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영화의 명장면 속 그 노래죠. 사랑에 빠진 진 켈리가 부르는 Singing in the Rain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 and I'm happy again. I'm laughing at clouds so dark up above, and the sun's in my heart, and I'm ready for love. Let the stormy clouds chase everyone from the place. Come on with the rain, I've a smile on my face. I'll walk down the lane with a happy refrain, just singing, singing in the rain. 다들 노래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명작 토파보기 사랑은 비를 타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1부에서는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내부적인 연출, 각각의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이번 2부에서는 영화의 제작 비하인드와 함께 영화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OST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가 오랜 기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작품인 만큼 알려진 비하인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작품의 촬영 비하인드 이야기를 먼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1부 거의 마지막에 했던 얘기 중에 캐시가 뒤에서 노래를 부르고 앞에 네네. 리나가 네. 이제 부른 척 네네. 립싱크를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실제 리나 역할을 한 배우가 그냥 부른 거고 뒤에 오. 있는 캐시는 부른 척 한 거래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럼 반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나는 자기가 부른 척 연기를 하면서 불렀고 오. 캐시는 부른 척하면서 안 부른 불렀네. 척을 안 진짜 했던 불렀네. 안 불렀던 오, 이거 이게 좀 복잡한데 상당한 연기인데요. 네, 완전 둘다 고프로네요. 와. 네, 이때 약간 목 상태가 안 좋았대요. 캐시 역이. 그래서 이제 리나 배우가 목소리도 원래는 좋고 노래도 실제로 잘한다. 연기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요상한 목소리들. 맞아요. 일부러 또 연기 못하는 척 연기하는 그게 아. 힘든 것처럼 맞아요. 이것도 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비하인드가 있었죠? 콘님? 제가 자꾸 코즈모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코즈마 전담이시거든요. 빠져드시네. 그 코즈모 역을 맡은 그 도널드 오코너 배우가 네. 그 메이크업 래프 촬영 후에 며칠 동안 몸살에 걸려서 누웠대요. 아. 너무 그럴만하다. 힘들어가지고. 진짜 그럴 줄 그럴만하죠. 알았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 찍은 장면이 음. 그 촬영 기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설마? 망가진 필름으로 찍은 거예요. 와. 그 장면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다시? 찍었다고. 그 와. 힘든 장면에 오반데요? 그 힘든 와. 장면에 다시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듣고 더 마음이 아팠어요. 더 코즈모에게. 이미 코즈모에게. 되셨군요. 네. 그럼 다 뒤집어 엎는 건가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되면? 아우 그러면 그러면 저는 멱살잡이 해야죠. 진짜 눈물 흘리거든요. 네, 너무 눈물 나죠, 슬퍼서. 눈물 나죠. 와. 저는 그 싱잉 인 더 레인 장면 있잖아요. 노래 부르는 장면. 거기가 워낙 인상 깊어서 그거 관련된 비하인드를 많이 봤었는데 오호. 거기가 되게 비가 많이 내리고 많이 그게 내리죠. 또 잘 보이죠. 비가. 잘 보이네. 맞아요. 거기다 우유를 섞었답니다. 우유를 와, 우유를. 지금 드시고 계신 우유처럼 냄새 섞어서 안 되는데 이건 안 되는데 하얀 우유. 하얀 우유를 섞어서 와. 비가 더 잘 보이게 아니, 하려고 했더라고요. 비가 되게 많이 왔고 물이 엄청 많았는데 그럼 그걸 다 우유 탄 거예요? 와 미술팀의 노고. 와, 진짜. 여러 가지 사람들의 혹사가 있었던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창의적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쵸. 그런 생각을 또 한 것도 대단하긴 음, 해요. 음. 그리고 아까 저희가 다 롱테이크 계속 걱정했잖아요. 실제로 진 켈리의 성격이 굉장히 까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 켈리가 이제 안무도 같이 감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진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건 되게 이제 스윗하고 그쵸. 약간 그러니까요. 해맑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이면에는 또 엄청 엄격한 그런 어. 모습이 있었던 것 같네. 동료로는 만나고 싶지 않네요. 그러니까. 관객으로서. 저도 별로. 네. 관객으로서는 최고지만. 네네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영화 뮤지컬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OST의 비중이 되게 큰데 사실은 이 영화를 위해 작곡된 오리지널 곡은 단 한 곡이고 나머지는 그냥 기존에 있던 곡들을 네. 그냥 여기서 다시 쓴 거라고 하네요. 또 저도 이거 듣고 의외다 싶었어요. 저도요. 네, 그죠. 뮤지컬 맞아요. 영화인데. 그 유명한 싱 인 더 레인도 사실은 원래 있던 그죠. 노래였던 거잖아요. 그 발음 교정 연습할 때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모세스 네, 모세스 모시기? 근데 아. 그거 번역이 또 그렇게 된 거 아세요? 뭔데요? 전 영상 자료에서 봤을 때는 강장공장 공장장 네, 막 그런 아, 식으로 된 진짜요? 것처럼 뭐 경찰청, 아, 그게 경찰- 맞긴 하네요. 맞아 경찰청 창살 뭐 발음 어쩌고저쩌고 테스트. 번역이 잘 됐고 네. 거기에 나온 노래만 작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노래만 아. 네 이런 영화와 OST에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는데 또 이런 대부분의 OST가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어울린다고 사실 느꼈는데 이렇게 오리지널 곡이 단 한 곡이었다는 게 되게 놀라웠던 점이었던 것 같고 맞아요. 또 이 영화 뮤지컬 영화인 만큼 그런 OST 이야기도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개인적으로 다들 가장 좋았던 곡이나 장면을 하나만 뽑으라면 어떤 것을 고르실 건지 저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코스모랑 그 캐시랑 돈이 불렀던 그 굿모닝 굿모닝. 그게 굿모닝. 되게 신나더라고요. 아 그쵸. 맞아요. 신나고 경쾌하고 되게 그냥 그 장면만 보고 그 노래만 들어도 되게 기분 좋아지는 진짜 그냥 좋았습니다. 보면서 같이 춤추셨나요? 마음속으로만 췄습니다. 네. 실제 영화- 쳤으면서요. 아니, 영상 촬영에서 어떻게 춤을 춰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면 민용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싱잉 인 더 레인. 네, 아. 돈이 혼자 아. 춘 게 그쵸. 계속 봐도 너무 좋아서 저는 음. 따로 이렇게 클립을 따놨어요. 오. 네. 그 정도로 계속 보려고. 아 보면서 추려고 다음에 한번 비 오는 날 초대해주세요. 추려고. 비 오는 날 한번 비 오는 날. 저도 거의 모두가 이 곡을 말할 것 같긴 했는데 싱잉 인 더 레인이 노래도 가장 좋았고 장면도 제일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게 모든 노래 중에 멜로디랑 가사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 음악의 주제가 이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를 관통한다는 점에서 가장 돋보였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빗속에서 춤추는 진 켈리의 안무도 너무 멋있었고 해서 저는 여기를 꼽겠습니다. 맞아요. 와. 사실 가사도 되게 찰떡이었던 게 진짜 사랑에 빠지면 뭐든 괜찮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되게 잘 표현한 노래이자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콘님은 어떤 게 좋으셨어요? 제가 자꾸 의도하는 게 아닌데 설마 또 코스모는 또 아니겠죠? 코즈모? 저는 아까 앞에도 말한 코즈모의 Make Me Laugh가 제일 아. 기억에 오. 많이 남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 장면이 좀 사람들 웃기고 싶다는 가사도 너무 좋았고 그 코즈모가 되게 연기를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슬랩스틱도 맞아요. 보여주고. 정말 열심히 하죠. 장난 아니죠. 근데 사실 이런 슬랩스틱 연기가 우리가 지금은 많이 접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음. 좀 그래서 더 인상 깊었던 것도 있고 음.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진짜 기억에 남았거든요. 진짜 그것도 테이크를 많이 갔다고. 그리고 이제 막 벽 타고 뛰면서 이제 뒤로 막 점프를 덤블링처럼 하는 게 그것도 진짜 연습을 많이 했고 많이 혼났다고 하네요. 와. 근데 진짜 어떻게 촬영을 한 건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다들 너무 대단해요. 이거. 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영화의 감독이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돈 역할을 맡은 진 켈리 배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연기뿐만 아니라 그 감독도 진 켈리가 맡았다는 게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요. 굉장히 좀 다재다능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리고 또 영화에 그만큼 또 진 켈리의 손길이 많이 묻어 있지 않나. 그래서 탭댄스나 이런 요소들이 그래서 좀 그런 점이 많이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물론 공동 감독이긴 하지만 사실 그쵸. 진 켈리가 안 나온 장면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연출을 했다는 게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그 성향 때문에 뭔가 훌륭한 작품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진 캐리가 싱잉 인 더 레인 장면을 촬영할 때 열이 38도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왜 다 몸살이 걸리는 건지 이렇게까지. 열정이 대단하다 와. 싶었어요. 모두가 아팠던. 그렇네요. 근데 정말 해맑게 표정은 진짜 밝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어떻게 몸- 그렇게 하죠? 와 진짜 프로 정신이 음. 대단한. 네, 또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사랑을 비롯하고가 무성 영화와 유성 영화의 과도기를 다루는 작품인데요. 그만큼 작품 곳곳에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뭐 앞서도 말했지만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장면들 그런 비하인드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을 비를 타고를 영화를 제작하던 당시가 아무래도 그 지금보다도 할리우드의 과도기와 더 맞닿아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좀 더 잘 드러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즈싱어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워낙 영화사적으로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삽입한 것도 그 약간 영화에 대한 영화를 역시나 잘 보여주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즈싱어가 그 최초의 유성 영화로 맞아요. 알려진 영화죠. 네네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언급함으로써 되게 이 영화에 더 이입할 수 있게 더 리얼함을 살려준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부분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저는 작품의 비하인드 이야기랑도 연결되는데 그 촬영을 하면서 캐시 역의 데비 레이널즈가 발성이 좋지가 않아서 그 마이크를 그 옷 안에 장착한 후에 동시 녹음을 진행했다고 해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 실제로 레이널즈의 심장 박동이 같이 잡혀서 이제 그 녹음본을 폐기하고 다시 녹음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전 처음에 네. 그 이제 심장박동 소리 때문에 엔진 났을 때 네네네. 저거 네. 너무 오버 아니야 했는데 실제 있었던 이게 실제 오바다 사건을 했는데, 바탕으로 만든 네. 그런 거였군요. 네, 실제 있었던 거를 이제 작품 스토리에 녹여낸 거죠. 잘. 오, 신기하네. 감독이 역시 센스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품의 배경이 영화사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결코 가벼운 소재가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 영화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밝은 톤을 유지하며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감독과 배우들은 어떤 영화를 그래서 만들고 싶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마 저는 그 밝은 분위기가 감독
감독들의 의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맞아요. 드는데요. 네. 짐 켈리와 스탠리 도넌이 좀 사람들에게 행복한 감정만 줄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 사실 이렇게 등장하고 사용한 노래들을 보면 가사들이 전반적으로 사람들 웃기고 싶다, 뭐 네. 행복하게 노래하자, 춤추자 그렇죠. 이런 가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가사들도 그렇고 좀 영화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많이 웃고 맞아요. 춤추고 사랑하자 이런 메시지를 담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이게. 진짜 어떤 즐거움 아니면 이런 웃음이라는 게 영화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맞아요. 감독이. 네. 저도 그래서 콘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이렇게 밝은 분위기를 의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진짜 전체적인 노래를 보면 뭐 힘들어도 이렇게 혼란해도 웃자, 약간 노래하자 이런 맞아요. 게 주제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아, 거죠. 또 명언. 오늘의 두 번째 명언. 두 번째 또 였습니다. 명언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혼란한 시기에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 그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행복한 그런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상이 힘든데 영화를 보면서 힘을 나도? 얻자.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저도 두 분의 생각이랑 또 같은데 이게 어쨌든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는 과도기잖아요. 근데 그 과도기를 뭔가 어둡게 표현한다기보다 되게 밝고 경쾌하게 나타내서 네네. 또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뭔가 희망찬 느낌? 맞아요. 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주인공도 리나보다는 이제 뭔가 새롭게 떠오르는 캐시와 같은 인물로 설정했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져가는 무성 영화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이제 새롭게 찾아오는 유성 영화에 대한 반가움, 맞아요. 그런 환희 네. 네네.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그리고 살짝 여담이긴 한데 이 Sing in the Rain이 그 이 영화와 되게 상반된 분위기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시계 태엽 오렌지에서도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맞아요. 전 사실 그 영화를 안 봐서 모르는데 혹시 이 영화 본 분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없어요? 네. 저는 되게 잔인한 거 못 봐서 이 영화 못 볼 잔인한 것 같아요. 거구나. 엄청 잔인해요. 맞아요. 그렇다는데요. 무서운데요? 근데 되게 잔혹하게 쓰였대요. 어. 그 이 밝은 노래를 그 영화에서. 오. 그래서인지 이제 영화제에서 큐브릭을 짐 켈리가 만났는데 그 감독을 철저하게 외면하기도 했다고. 와. 얼마나 잔혹한 장면에서 썼으면 외면까지 하셨구나. 외면했대요. 어. 네, 또 이 영화가 시대를 아우르는 명작인 만큼 이 해당 영화를 오마주한 작품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작품이나 또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 영화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또 당연히 라라랜드를 빼먹을 수 없죠. 생각 안 날 수가 안 없는. 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 라라랜드에서 두 주인공이 이렇게 석양을 배경으로 춤추는 장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유명하죠.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빈 스튜디오에서 캐시랑 돈이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을 실제로 뭔가 또 다시 옮겨놓은 느낌이지 않았나. 너무 네. 아름다운데요? 맞아. 이제 세트장에서 현실 세계로 옮겨간 네. 듯한. 맞아요. 오,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았고. 네. 좋다. 그것도 맞아, 오마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같은 데이미안 셔젤 감독의 작품 중에 바빌론을 역시 빼놓을 수 없어요. 빼놓을 수 없죠. 그쵸. 아니 저는 바빌론을 먼저 보고 지금 사비타를 본 건데 사랑은 비일타고 먼저 보고 바빌론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게 느껴져서. 진짜. 그쵸? 라라랜드 바빌론 둘 다 데이미안 셔젤 감독의 작품이니까 이 감독이 정말 사랑은 비일타고를 인생 영화로 뽑았나 봐요. 네, 그런 것 마찰을 같아요. 하셨다면 5점 줬을 것 같은데. 진짜 인생 영화. 정말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너무 티가 나요. 그쵸. 코님 또 있으신가요? 저는 좀 바빌론과 라라랜드 얘기에서 좀 벗어나서 아티스트라는 작품이 생각이 났거든요. 맞아요. 이 아티스트가 2011년도에 개봉한 무성 영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아티스트 배경도 유성 영화의 등장으로 이제 몰락해가는 무성 영화 배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배경이 비슷해서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고 또 이 아티스트가 좀 의미가 있는 게 21세기에 나온 흑백 무성 영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랑은 비를 타고를 보고 무성 영화 조금 궁금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티스트 보는 것도 좀 신선하게 느껴지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21세기에 이런 게 나온 게 진짜 좀 색다르게 느껴지고 맞아요. 이 영화는 약간 좀 저물어가는 배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서 네네네.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또 생각나는 영화가 쉘브르의 우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도 근데 뮤지컬이거든요. 근데 약간 색감 이것도 미술이 되게 화려하고 막 그런 면이 있어서 약간 예술적인 비슷하고, 영화. 그런 재밌겠다. 부분이 있고 약간 근데 스토리나 엔딩 이런 게 사뭇 다르긴 한데 생각이 나요. 좀 느낌이 비슷하고 그리고 스타이즈본
있는데 맞아. 그 영화는 아시나요? 알죠. 알죠. 그것도 생각이 났어요. 이거 스타이즈본 스토리 라인이 약간 이제 아. 되게 유명한 맞아요. 남자 스타 네네네. 맞아요. 옆에 어느 그냥 평범한 여자가 들어와서 같이 유명해지는 네네네. 그런 그렇죠. 스토리 라인 구성이 좀 비슷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나는 관련 영화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특히 작년에 개봉한 바빌론의 경우에는 사랑은 비를 타고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오마주한 부분이 많죠. 이렇듯 고전 영화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되어주면서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영화가 새로운 이야기를 탄생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영화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에게 영화란 우산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좋은데요? 네. 뭔가 이제 우산이 빗줄기를 가려주잖아요. 그래서 뭔가 영화도 이런 모진 세상 속 그런 거친 빗줄기를 잠시나마 가려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우산이라고 감히 표현하겠습니다. 이야. 약간 저랑 비슷하거든요. 저에게 영화란 도피처다. 이게 당돌하시죠? 도피처다. 비슷하죠. 당돌하게 한번 거의 말해봤는데요. 캐시 수준이었어요. 네. 제가 이제 이게 왜 계속 기억에 남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특강 영어 지문에서 빈칸 추론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movie is 네모다. 뭘까? 거의 스펀지였네요. 네, 그쵸. 그거였는데 이제 뒷내용을 읽어보니까 영화를 보는 동안 우리는 현실 세계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영화는 도피처 같은 존재다. 이런 오.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공감돼서 이렇게 한번 말해봤습니다. 맞아요. 네. 영화는 도피처이자 피난처이죠. 그쵸. 네. 맞아요. 또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저에게 영화란 밥이다. 밥. 먹는 밥. 먹는 밥. 저는 이제 제가 영화 볼 때 좀 아침 시간에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래요? 우와, 네, 신기하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좀 많이 봐서 그걸로 이제 하루를 좀 살아갈 아, 에너지를 진짜요? 얻는 저는 거예요. 약간 영화로 하루를 정리한 느낌이에요. 저도요. 반대네요. 밤. 그래서 저는 좀 그러다 보니까 영화한테서 좀 힘과 에너지를 많이 받지 않나. 그래서 밥심. 그쵸. 밥심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네, 그쵸. 그런 의미로 밥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침밥 같은. 아침밥. 네, 맞아요. 네. 네, 전 사실 이 영화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데 네. 저에게 영화란 영양제 같은 존재예요. 영양제. 그러니까 너무 뻔하지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영양제 먹는 걸 되게 자주 까먹어요. 근데 이제 딱 챙겨 먹었을 때 효과가 바로 약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도 가끔 보는 걸 까먹는 시기가 있었어요. 뭔가 좀 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유가 안 될 때. 맞아. 네, 근데 오랜만에 딱 보면 이래서 내가 영화를 봤지 싶더라고요. 맞아요. 네, 좋은데요? 그래서 영양제다. 오, 영양제. 네, 이렇게 2부에서는 사랑은 비를 타고에 얽힌 일화들과 영화 속 OST를 살펴보았습니다. 숨겨진 비하인드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더 재밌게 영화를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각자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영화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영화가 저에게는 되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 또 비유를 하시네요. 아니 되게 네. 뮤지컬이기도 하고 또 코미디도 있고 그렇죠. 어떤 장면에서는 드라마도 있고 액션도 있고 그쵸, 막 다 그런 있어요. 것들이 다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 즐거움을 줬던 것 같고, 그리고 영화를 사랑한다면 약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맞아요. 그런 영화인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렁크를 드리면서 네. 9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9점을 드리고 높아요, 싶고 네. 이제 한 줄 평을 하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랑은 영화를 타고 라고 하겠습니다. 오. 좋은데요? 심적이에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명언 중에 네. 좋았습니다. 예. 가장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아까 영화를 밥에 비유했잖아요. 네. 이 영화 보고 되게 좀 즐거운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맛있다? 있었어요. 맛있다기보다는 맛있다. 그래서 좀 행복한 기운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음. 저도 드렁크. 오. 그래서 저는 7점. 7점. 오. 생각보다 낮은데요?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7점 주고 싶고, 한 줄 평을 얘기해보자면 비와 함께 내리는 행복한 사랑의 노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 시적이야. 좋다. 네. 이 영화를 보고 너무 행복하고 뭔가 오랜만에 즐거운 느낌을 느꼈다. 경쾌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종합 선물 세트처럼 왜 따라하시죠? 표정. 표절했어요. 그러니까 네. 다 저에게 주는 느낌, 뭔가 뮤지컬도 보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그냥 다 보여줘서 너무 행복했다. 네, 그래서 저도 드렁크
오. 저는 어. 8점 주겠습니다. 오. 좋다 좋다. 네, 그리고 한 줄 평은 비, 탭댄스 그리고 음악으로 낭만과 사랑을 말했다. 오. 역시 낭만. 너무 좋네요. 좋은데요? 네. 그럼 이제 대망의 주루님. 저는 일단 진짜 오랜만에 높은 점수 드리고요. 오. 네.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네. 그래서 저는 10점 만점에 9.5점이고요. 와. 와, 제일 높은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네. 네, 9.5점이고 드렁크입니다. 오. 그리고 한 줄 평은 좀 진부한 문장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다로 하겠습니다. 약간 진부하네요. 저도 오해주세요. 농담입니다. 네. 오, 네. 좋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팟캐스트를 마무리하기 전에 영화의 초반부 캐시의 등장과 함께 나온 곡이죠. 데비 레이놀즈가 부른 All I Do Is Dream of You 듣고 가겠습니다. All I do is dream of you the whole night through. With the dawn, I still go on dreaming of you. You're every thought, you're everything, you're every thought. 지금까지 스탠리 도넌과 진 켈리의 사랑은 비를 타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영화의 배경과 소재를 떠나서 보는 이들에게 유쾌하고 행복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